노점상 철거를 둘러싼 행정당국과 상인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파에다 불경기까지 겪고 있는 노점상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에 출범한 경남도의회가 오늘 패배했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도민 여론 통합 기능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머리카락보다 수백 배 가는 굵기의 나노미터급 구조물을 3D 프린팅하는 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회유성 어종인 대구가 돌아오면서 남해안은 대구잡이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조업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노점상 철거를 둘러싼 행정당국과 상인들의 갈등이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불경기에 생활비 벌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매서운 한파까지 겹쳐 노점상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도 뜨지 않은 새벽 시각. 상인 200여 명이 장사 준비를 해야 할 도로변에 고송과 울음이 오갑니다. 죽을 각오로 안 되면 모르겠다. 하루 장사를 할 물건을 실은 차량 진입이 아예 막히자 급기야 경찰과 상인들의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김해 시가 출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이유로 공무원과 경찰 600여 명을 투입해 도로변 새벽시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나선 겁니다. 새벽시장 상인 40여 명은 시청을 찾아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지금 상가가 어디고 지금 경기가 이래봐갖고 5만 대 다 서로 해놨고 지금 살리려고 하는데 특히 딴 데만 다 하는데 김해만은 왜 못하는 거야? 김해 시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입니다. 교통사고 나는데 방치를 하느냐, 각종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을 하게 되었고. 단속 시간을 피해 장사를 하는 노점상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한파가 몰고 온 영하의 날씨에 손님이 크게 줄면서 하루하루 생활비 건지기도 힘듭니다. 날 추우니까 요새 장사가 안 되지. 어제 점들어 6만치 팔러 갔어요. 점들어 새벽에 나가 6만치 팔러 갔습니다. 뾰족한 대안은 없이 노점상 철거를 강행하는 행정당국. 노점상들이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준입니다. 새 모녀 자살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거창군이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남편분이 치매를 앓고 있는 탓에 생계 유지가 어려웠던 유미지자 할머니. 수시로 찾아와 들여다본 마을 이장님의 도움으로 군으로부터 반찬이나 환자용 매트, 기저귀 등 물품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매트도 준비해줘서 이런 욕창 안 생기고로 참 아픈 양반을 돌보주라고 이래 준비를 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유할머니가 이 같은 도움을 받게 된 건 지난해부터 도입한 복지 이장제도 덕분입니다. 마을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주변 이웃의 어려운 사례를 발굴해낼 수 있었습니다. 현장 발굴을 통한 복지 지원이 확대되자 거창군은 아예 올해 초부터 전담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이장과 함께 군청 직원, 통합 사례관리사, 방문 간호사가 함께 마을을 돌면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찾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다양한 복지 자원과 연결을 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한테 연계해주면서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담센터를 운영한 뒤 복지 지원 대상자는 2배가 늘었고 일자리 연계나 물품 지원 등 지원 건수는 4배나 증가했습니다. 현장 발굴을 위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법과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의 틈을 좁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지난 7월에 출범한 경상남도 의회가 오늘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를 마무리했습니다. 무상급식을 두고 치열한 논쟁의 장이 됐던 도의회는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도민 여론 통합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보도에 천현수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출범한 제10대 경상남도 의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쳤습니다. 도의회를 뜨겁게 달궜던 주제는 무상급식.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 여야가 가세한 격론의 장이 되며 경남도민의 이목은 모처럼 도의회에 쏠렸습니다. 새누리당 초선 도의원은 지역민의 찬반 의견과 당의 여론 사이에 고심하기도 했습니다.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분도 있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녹일 것이냐를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10대 도의회는 6개월 동안 조례안 53건을 발의해 90%를 통과시켰고 중요 결의안도 2건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도정 견제와 감시에는 부족했다는 평가입니다. 도의원 55명 가운데 새누리당이 51명에 야당은 고작 3명으로 역부족이었습니다. 소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배려가 부족했다는 야당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의견을 얘기해도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늘 그러니까 공허하죠. 뭐라고 떠드는데 이게 늘 공허한 메아리가 돼서 돌아오니까 되게 좀 허탈하다고 해야 되나요? 무상급식 예산 삭감으로 갈등이 쌓인 경상남도 교육청과 도의회의 원활한 소통도 내년에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내년에는 더더욱더 도민들의 그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되고 더 도민 속으로 들어가서 도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올해를 정리하는 도의회 앞에는 서부청사 개청과 글로벌 테마파크 추진, 서민교육 지원, 지방행정 구조개혁 등 굵직한 내년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머리카락보다 수백 배 가능 굵기의 나노미터급 구조물을 3D 프린팅하는 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액체에 용해시켜 초미세 노즐을 통과시키는 방법인데 인쇄 전자 등의 분야에 널리 사용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오종우 기자입니다. 머리카락보다 100배 이상 가는 굵기의 실모양 구조물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구조물 제작이 3D 나노 프린팅 기술로 가능해졌습니다. 실리콘보다 전화 이동 속도가 100배 이상 빨라 꿈의 소지라 불리는 그래핀. 전기연구원은 이 그래핀을 미세한 가루로 만들어 잉크처럼 액체에 녹인 뒤 3D 프린팅에 사용했습니다. 1.3 마이크로미터 초미세 노즐을 통과한 그래핀 용액에서 액체는 증발하고 그래핀만 남아 쌓이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고체 방식으로 하던 때와는 달리 매우 미세한 구조물을 이제 제작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소재를 액체에 섞어서 쉽게 녹여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발된 나노 프린팅 기술은 기존 3D 프린팅과 달리 용액을 이용해 10억 분의 1m 크기 프린팅이 가능하고 정밀도가 더 높습니다. 특히 미래형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를 생산하는 인쇄 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소자라든지 투명 전극, 그리고 에너지 전극 등 다양한 소재의 소자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적인 재료 분야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트리얼스 온라인판 등에 게재됐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회유성 어종으로 추위와 함께 찾아오는 대구가 한창 잡히고 있습니다. 한파 속에서도 남해안은 대구잡이로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그 대구잡이 현장을 박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침 햇살을 마주하며 어선이 바다로 나아갑니다. 포구를 떠난 지 20여 분. 바닷속에 설치한 그물을 끌어올리자 헐떡이는 대구가 올라옵니다. 겨울철 대구잡이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지금보단 1월 달에는 한 번 올리면 20마리씩, 굵은 놈으로 20마리씩 잡힙니다. 한류성 어종으로 산란을 위해 거제 앞바다까지 내려오는 대구. 자칫 날씨가 따뜻하면 대구가 이곳까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어민들은 겨울 한파가 반갑습니다. 지금 잡히는 대구 가운데는 무게가 10kg에 가깝고 웬만한 어른 팔뚝만큼 큰 것도 있습니다. 남해안 위판장에도 활기가 넘칩니다. 한때 남획으로 자취를 감췄지만 꾸준한 수정란 방류 사업 덕분에 어민들의 귀한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 20만 마리 이상으로 대구가 판매가 되느냐. 대구는 입항 금액으로서는 한 10억 이상. 회나 탕, 찜 등 겨울 한철에만 맛볼 수 있기에 수도권 관광객들이 이곳까지 찾아옵니다. 맑은 탕으로 끓여 드시면 깔끔하고 비린 맛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겨울에 손님들이 많이 드시러 오시고. 이번 주말 거제 외포항에서는 대구 축제가 2년 만에 개최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다음은 저희 KBS 창원방송총국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LG전자 진주서비스센터 직원 30만 원, 합천군 대학면 이장단 협의회 조동지 회장거 회원 20만 원,
합천군 대양면 덕정마을 심대용 이장과 주민 20만 원, 합천군 합천읍 이진성 씨가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충북 증평의 구제역 확산에 경계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경남에서도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남도는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도로 35곳에서 방역시설을 상시 가동하고 돼지 사육 농가를 무작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구제역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항체가 생기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해 축산진흥연구소와 합동으로 농장별로 직접 체혈해 항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서민 자영업을 상습적으로 방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이른바 동네 조폭 10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9월 3일부터 지난 11일까지 100일 동안 일정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서민을 괴롭히는 폭력배를 동네 조폭으로 규정하고 특별 단속한 결과 모두 878건에 걸쳐 246명을 검거하고 108명을 구속했습니다. 적발된 동네 조폭은 업무 방해가 3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 대금이나 금품 등 갈취행위 209건, 폭력 163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집단 학살된 사천과 고성, 하동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피해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김모 씨 등 사천, 고성, 하동 국민보도연맹 사건 피해자 유족 10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소송에서 86명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장모 씨의 유족 등 19명에 대해서는 보도연맹 피해자라는 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경남에서 진행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 KBS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열린 KBS 창원총국 시청자위원회에서는 남부 내륙고속철도 사업이 곧 시작되는 만큼 정치적인 논리에 휘말려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2018년 창원에서 열리는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